안녕하세요. 알려준 이사의 은효상 이사입니다. 이번에 세금 신고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죠?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신 분도 계시고 적게 내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매출 속이신 분 계신가요? 소득을 잘못 신고하신 분 계실까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세청이 속아 넘어갈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나면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세금 얼마 냈어? 많이 냈어? 적게 냈어? 우리 세금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세무사가 해주는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등등과 같은 다양한 질문들, 토로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만들고 거기에 남는 이익을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계신데 과연 이게 많이 내는 건지 적게 내는 건지 왜 세무사한테 맡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출은 뭘까요? 돈을 버는 거죠. 그걸 신용카드를 통해서 돈을 받든 현금을 통장으로 받든 그 밖에 다른 수단으로 받든 매출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실제로 버는 돈입니다. 비용은요? 사용한 거죠. 그것도 이 사업과 유관한 경비로 사용해야지만 그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직원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나가는 것, 그리고 뭐 병원이라면 도소매 업종이라면 제조업종이라면 각각의 업종마다 사용하는 비용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적정 비율로 들어와서 지출로 되었을 때 인정받으면 경비인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경비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국세청은요, 각 업종, 모든 업종의 적정 비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 이익이 어느 정도 나야 될지, 이 업종이라면 인건비의 비중이 몇 % 정도 차지하는 것이 전체 업계의 평균일지 아닐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기준표들이 이미 몇십 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어떤 업종에서 매출이 10억입니다. 그런데 그 업종은 일반적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한 40%인 한 4억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게요. 그런데 A라는 업체는 매출은 10억인데 이 인건비가 6억이에요. 반대로 B라는 업체는 매출 10억은 동일한데 인건비 신고가 3억밖에 안 됐습니다. 정리하면 업계 평균은 3억인데 어느 업체는 5억, 6억이고 어느 업체는 그것보다 밑에라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인건비가 평균보다 높은 곳은요, 그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출이 더 있어야겠죠. 이렇게 추리할 수 있겠죠. 얘네는 아마 매출을 1억, 2억 정도는 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업계 평균보다 인건비 신고가 덜 됐습니다. 그럼 사실은 마진율이 더 높아지겠죠? 적은 인원을 가지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이건 또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매출을 속이는 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좀 떨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항목들에서, 다른 세목들에서 혹시나 좀 잘못 계산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또 들춰볼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정부에서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업종 평균을 매겨놨다는 거죠. 그것도 매년 소득세율을 결정해 놓고 각각의 경비에 따른 적정 비율이란 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게 벗어난다면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나서 펼쳐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사업체에서의 약점들, 잘못하고 있는 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심을 받게 하는 것조차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뭐 다 탈세,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못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뭐 남편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저런 요청들을 들어주시다 보면 또 안 들어줄 수도 없어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들어주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좀 끌려가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시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적정 요율을 속여가면서 비용을 더 넣거나 매출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덜 신고한 것보단 더 신고한 경우가 많겠죠. 매출 부분에서는 덜 신고한 게 많겠죠. 즉, 매출은 숨기고 비용은 늘려가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표님들한테는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는 세무사가 정말 좋은 세무사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세금을 그렇다고 좀 많이 신고한 세무사는 능력이 없는 세무사처럼 비춰지는 것도 현실이에요. 뭐가 맞는 말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게 어떻게 적정 비율대로 잘 들어갔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금 줄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쓰지도 않은 것, 실제 사업하고는 무관한 것들, 그런 걸 경비로 다 넣어버리면 돼요. 자, 그게 근데 왜 위험하냐는 거죠. 그게 정말 적격 증빙인지, 정말 사업과 유관한 경비로 지출된 것인지가 탄로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표님들 실제로 이익이 2, 3억 났습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는 1억 정도나 그 이하로 하고 싶길 원하시죠. 자, 그러려면 그 2, 3억을 뭘로 채우겠습니까? 불법적인 것,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것 넣지 않겠어요? 자, 그런 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줄여준 세무사가 과연 능력 있는 세무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마치 예를 들자면 내가 이 문이 고장이 나서요, 현관문을 떼어다 갖다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현관문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 문을 떼어다 붙여놓습니다. 화장실 문은요, 장롱문을 떼어다 붙여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적격 증빙이 아닌 것들을 갖다 붙여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집이 망가지죠. 사업이 망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주의하실 점은요, 세금을 적게 내주는 세무사가 절대로 좋은 세무사, 능력 있는 세무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세무사가 우리의 집을 다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 대표님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요, 우리 세무사가 알아서 하고 있는 줄 알았지, 난 그렇게까지 한 줄 몰랐지. 이 말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몰랐다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도 그것을 그때 문제화 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탈세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세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금을 많이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에 맞게 적정 수준의 세금을 감면받고 내시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정말 다양한 세액 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제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도들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나서 세금이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조금 기술적인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다 내팽개쳐두고 세금만 적게 내고 싶다, 그러면서 기장료나 조정료는 조금 주고 싶다, 이건요, 정말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자, 세무사들도요, 대표님께서 물어보고 요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게 되면요, 얼마든지 절세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료 많이 내고 싶지 않죠. 기장료 적게 내고 싶죠. 그러면서 세금도 적게 내고 싶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세무사는 대한민국에 단연코 없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든지 어떤 대가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불이 필요한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선 분명한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사실 세금은 나라 기반을 만들기 위한 한 근간이 되는 재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정 수준으로 들어와야 모두가 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구조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 비율에 맞춰서 우리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그런 것을 계속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이 비용이 적정 수준인가요? 이런 걸 물어본다면 충분히 우리 대표님들께서 절세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아닌, 장사가 아닌 경영을 하시게 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로 장담합니다.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우리 업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가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인지를 혹시 분석하길 원하시나요? 예, 원하신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 혹은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를 받으셔서 이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분석해드리고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